자, 민법 기출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은 강의실이 바뀔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늦게 시작한 만큼 바로 들어갈까요? 결국 민법이 관건이죠. 민법에서 무조건 사례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단문은 아니에요. 이거는 사례형입니다. 사례형. 첫 번째로 우리 수험생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시작은 항상 여기부터. 이거 자의적 해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설문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몇 줄씩 끊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쟁점 도출하시는 거죠. 판례까지 떠오르면 가장 좋은 거고요. 이게 한 4-5줄 넘어갔는데 없으면 누락일 가능성이 많아요. 4-5줄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면 100% 누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문제에서도 아마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설문 가지고 그대로 목 찾아보세요. 막 멋들어지게 만들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이게 법원행시 특징이에요. 법원행시 특징. 그대로 목 잡으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첫 번째 요거를 과연 적시할 수 있느냐. 요거를 과연 적시할 수 있느냐인데 민법은 여기까지만요. 네, 여기까지만. 성질은 다른 단문이나 민소 제도 영역 들어갔을 때 요거는 조문으로 확인하시고 조문 적시가 필수. 요것 중에 우리 선생님들 요거죠. 어떤 게 과연 쟁점이냐. 자, 요게 구체적 쟁점이에요. 다른 목차로 나오시는 거죠. 구체적 쟁점. 그럼 이 구체적 쟁점에서도 또 그거 일반론이 있겠죠. 자주점유가 문제되는데 자주점유의 의미가 뭐냐. 나오셔야 되는 거죠. 자주점유의 의미. 소유의 의사. 믿고 하는 점유가 아니라는 거. 그거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묻고자 하는 요겁니다. 관판 적시죠. 법원행시의 특징. 판례 여러 개 말고 한두 개 가지고 미친 듯이 써져 있는 거. 작년 진짜 관지 전합판 하나 쓰고 50점. 상계 문제 하나 쓰고 50점이었죠. 판례 2개로 50점이었죠. 이렇게 목차를 그대로 잡으시는 거예요. 일단 이게 되셔야 돼요. 목차 잡는 연습이 남들보다 좀 뛰어나야 돼요. 그러면 반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목차를 못 잡으면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일단 몰라요. 그러면은 좀 단답형 목차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드린 게 이 목차 답안지거든요. 요걸로 한번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고 자, 두 번째가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자, 1차 지식은 그냥 간단하게 나는 1차일 때는 원형지문 OX로 암기했다. 여기선 그런 거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자, 채권적 청권 시스템 첫 번째로 정복하셔야 되는 거. 작년 이거 끝판왕 3개 나왔죠. 3개.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시험은 이거 나와요. 금전채권 관련된 제도 나와요. 특 A급은 무조건 이거예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지금 합격하려고 하는 이유는 딴 거 없죠. 남들보다 돈 더 잘 벌어서 행복하기 위함이에요. 진짜 민법은 금전채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금전채권 첫 번째 이게 항상 베이스. 금전소비대차. 항상 베이스예요. 항상 베이스. 그럼 두 번째는 뭐 나올까요? 이건 그냥 기계적으로 1차 때 했던 거 다 생각나셔야 돼요. 매매대금 채권이죠. 그럼 기본계약, 매매계약 나올 거예요. 매매계약. 그럼 세 번째, 어떤 분들은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죠. 임대차 계약이 베이스로 나올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이거는 아직 힘듭니다. 오히려 이거는 물건 유치권으로 보내셔야 돼요. 도급은. 그 다음에 보세요. 기본계약 A급 4개짜리 공부하신 다음에 요거 불이행하면 발생하는
390, 5번 손배채권이에요. 손배채권. 자연스럽게 보세요. 지금 30이니까 시스템이 해제까지 넘어가면서 요게 동시에 등장하는 거예요. 손배이가 지연이자 약정.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부했던 법률행위 채권이고 이제 법정 채권 나와야 되죠. 6번 부당이득 반환 채권. A급이죠. 단축, 급부, 지시, 삼각관계, 기타 등등. 전범입니다. 전범이에요. 그다음에 7번째, 불법행위 손배청은 우리와는 관련 없죠. 법원행시와는. 수험을 준비한다면 여기까지. 근데 얘네들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이러한 대여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 임대차 보증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손배 채권, 기타 등등 채권을 이게 시험에 나오죠. 채권, 양도, 양수금 채권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 내년에 준비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 채권 양도. 양수금 채권이 8번째로 등장입니다. 8번째. 얘가 들어가죠.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대여금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자, 인적담보, 보증인이죠. 자, 9번째, 보증채권. 빨간색으로 써야 되겠죠. 인적담보, 보증채권. 자,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뭐 나와요? 물적담보 저당권. 지금 금전채권 또 9번째 나왔어요. 토탈. 그 중에 어떤 게 A급인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 말고 이제 제3자가 들어가는 거. 자, 첫 번째 최대죠. 내년에 준비하시는 겁니다. 내년에. 두 번째 그럼 자연스럽게 뭐 나와요? 채치 나오셔야죠. 채치. 준비하셔야 돼요. 채권에서 이제 유력.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걸 찍어드렸는데, 요 놈이 나왔죠. 작년에 나왔어요. 압류가. 템포를 쉬세요. 그러니까 올해는. 압류권자가 을을 상대로 압류 청구 소송했다. 토탈 얘네들이 10번째라고 할 거예요. 얘네들은. 10번으로 할게요. 얘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럼 보세요. 갑과 A와 병이 쫙 채무자한테 들어가고 이제 이 친구의 이걸 공부하신단 말이죠. 가장 특 A급 4대 항변 첫 번째 소멸시효. 올해 준비하시는 거죠. 내년에.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올해 준비하시는 거예요. 소멸시효 한번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변제. 그리고 여기 있네요.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얘랑 엮어서. 보세요. 압류권자인 A가 을한테 압류 추심 청구 소송을 했더니 얘가 상기항변했다. 딱 걸리는 시스템 498조. 지급 금지 명령 받은 이후에 취득한 채권. 즉 금지 명령 받기 전에 취득한 채권. 얘도 상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보세요. 똑같아요. 양수인 병이 들어왔는데 얘가 소시 변제 상기항변할 수 있느냐. 그럼 여기서 A급들은 뭐 완성 요건이 A급이 아니라 얘네들 먼저 잡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소멸시효 원형권자 먼저 잡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최대 소송의 제3채무자는 소멸시효 원형권자가 아니다. 채권자 취소송의 사회행위 수익자는 소멸시효 원형권자 맞죠? 근데 이거 보세요.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상계할 수 있어요. 상계할 수 있어요. 근데 채권자 취소송에서의 수익자이면서 채권자는 그 채권을 가지고 A의 가액 반환 청구권과 상계할 수 없어요. 이런 거 다 구별해서 하나하나씩 다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요 놈은
전범이죠. 왜냐면 여기서 파생되는 위법성 조각사유. 자, 요게 채권적 청권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안 벗어나요, 시험은. 그리고 준비를 하게 되면 여기서 충당 대위인 거죠. 충당 대위. 그래서 충당 대위가 이미 기출에 돼 있기 때문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출제 예상 문제로는 여기서 상계 충당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게 훨씬 더 A급이에요, 사실은. 상계 충당이. 왜냐면 변제 충당 법리가 그대로 상계 충당에 적용되죠. 과연 우리 수험생분들이 상계 적상 시점을 찾아낼 수 있느냐. 상계 적상 시점 이후에는 이자가 발생 안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내일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이게 채권적 청권 시스템이에요. A급은 보세요. 지금 양도 준비하시는 거 최대 채치. 최대 채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항변권의 포인트가 다 맞춰져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것도 기출 분석하면서 팁이에요. 작년에 보세요. 건물 철거 인도 청구했더니 관지항변 되느냐 신식항변 되느냐에 맞춰졌죠. X. 올해 압류 추심 작년에도 압류 추심 채권적 청구 시스템 들어왔더니 을이 상계항변할 수 있느냐. 오케이. 보세요. 올해는 항변 권한에 작년에 항변 권한에 맞춰졌기 때문에 올해는 청구 권한에 맞춰야 돼요. 이것도 팁입니다. 기출 분석의 팁. 기출 분석을 하라는 건 그냥 보고 내용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보세요. 청구 권한, 대항 권한 공부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주장인 거고 얘가 항변인 거고 얘네들이 그 유명한 변론주의 법규기준설 주요 사실인 거고, 주요 사실. 그러니까 소시항변을 하는데 변제항변을 인정하면 이건 변론주의 위반인 거예요. 얘네들은 싹 다 변론주의 영역대가 적용되는 친구들입니다. 소멸시효, 변론주의 적용되나요? 절대적 소멸서, 상대적 소멸서 우리는 쓰지 않아요. 어떤 견해에 의하든 얘 소송상 원용 항변해야 돼요. 항변. 변제도 마찬가지죠. 항변. 상계도 마찬가지로 의사표시 하여야 함. 맞나요? 의사표시 하여야 함. 근데 보세요. 변제 같은 경우는 약정 합의 충당을 하면은 그건 따로 의사표시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것도 팁인 거고. 그리고 동항권도 행사를 하셔야 이게 소송상 관철되는 거죠. 분명히 1차 때는 이행지체 저지효는 동항권 존재효인데 주장할 필요 없다 그랬는데 그건 실체법상 주장하지 말라는 거고 소송상은 행사해야 되죠. 이게 행사효입니다. 그래야 이게 관철돼서 상환 급부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변론주의 영역대들. 요거는 전범이라 생각하시면서 특히 요쪽 불이행에서 검토할 때 상대방에게 동항권이 있느냐 그리고 상계 검토할 때 상대방에게 동항권이 있느냐 동시행항변권이 자동채권에 부착되어 있다. 상계 원칙 안 나오죠. 그런 것들. 그래서 요 놈은 전범이라는 겁니다. 자, 요게 채권적 청권 시스템이에요. 한번 의미를 해보세요. 시험은 여기서 안 벗어났어요. 절대 기출은 채권 파트는 여기서 안 벗어나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하나를 더 한다면 보세요. 이 계약을 얘네들이 있죠. 자, 보세요. 이제 민총 영역을 조금 건들게요. 이건 완전 생기본기예요. 첫 번째, 그래서 계약 당사자 확정의 문제. 계약 당사자 확정의 문제. 대리파트에서 공부하셨죠? 올해도 1차에서 기출이 됐을라나요? 그 대리파트가.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일단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기서 A급이 명의신탁이에요. 작년엔 변시에서 찍었는데 올해 변시에서 딱 나왔죠. 물건 영역대.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 있네요. 이건 금전 소비 대차, 요 놈은 소비 임치. 그럼 이거 자연스럽게 우리 수험생분들이 요거 대리권 남용 있었다. 그리고 상대방 상계항변 있었다. 차고송금 영역대. 기억이 나셔야 되죠. 차고송금 영역대. 상계항변 있었고 이 친구가
돈을 은행에 차입했는데 그거를 딴 놈한테 줬다? 바로 횡령 편취금전에 대한 부당이득, 악의 중과실 경과실, 고판례가 세팅이 끝나셔야 됩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부당이득, 횡령, 오업 편취금전. 여기 세팅이 딱 끝나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이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이유는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만 구속하니까. 절대 원칙이죠.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만 구속하니까. 그러니까 요놈의 예외가 첫 번째, 여기 있네요. 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갑과 을 사이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양수인은. 분명히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병이 행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 양도가 특 A급인 겁니다. 양수인이 들어오죠. 양수인. 근데 문제는 이건 준물건 행위래요. 그래서 대항 요건만 공부를 잘 하시는 겁니다. 통지승낙, 대항 요건. 두 번째가 대리. 대리죠. 행위자가 다른데 그 대리에서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하시는 건 대리권. 근데 요 놈은 민법보다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얘는 민사소송으로 보내야 돼요. 요게 맞아요. 요게 맞습니다. 대리는 민사소송으로 보내야 돼요. 대리와 관련된 민사소송 쟁점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그리고 나서 요 계약의 효력이 뭔가요? 여기죠. 동항권 위험 부담. 그 다음에 구체적인 효력은 여기 있네요. 대여금, 매매대금 채권, 소유등 채권, 임대차 보증금 채권, 이 결령관계 확장이죠. 결령관계 확장.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다음에 특 A급. 계약의 실효 방안. 첫 번째 문제가 그래서 착오예요. 착오. 쌍방 공통하는 착오로 요 계약 자체를 실효시킬 수가 있느냐. 그럼 보세요. 이 계약의 실효 방안. 요거 지워도 될까요? 소시 파트. 요놈 지울게요. 계약의 실효 파트 첫 번째 무효사유. A급은 103조와 104조. 그래서 이중매매가 또 자연스럽게 민법 총칙에서 A급으로 걸리는 거죠. A급. 취소사유. 착오 사기. 미성년자는 안 쓸게요. 우리 수험생분들 너무 잘 아시죠? 미성년자 영역은. 이게 기출 지금 한 번 됐네요. 쌍방 공통. 무효 취소 그리고 여기 있죠. 해제. 첫 번째 법정해제. 요놈이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에요. 근데 시험은 이행불능보다는요. 요놈을 내야 돼요.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친구 때문에 그렇죠. 동항권 봉쇄 때문에. 동항권 봉쇄 어떻게 하나요? 한 번 제공만으로 동항권이 봉쇄되나요? 계속 제공해야 되죠. 과연 사안에서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느냐. 근데 보세요. 계속 제공은 이거 동항권 봉쇄 차원에서 따라서 이를 토대로 지연 이자 청구하기 위함이고, 자 이제 진짜 주의하시는 거. 해제권 행사는 한 번 제공만으로 충분하죠. 한 번 제공 만으로 충분. 변시 친구들 요거 자의적 해석한 게 되게 많았어요. 제가 한 번 제공을 주고 해제권 가능한지 문제를 줬는데 거기서 계속 제공했다 요 표현을 만들어 내신 거죠. 기본기에서 무너진 거예요. 기본기에서 해제권 행사는 한 번 이행 제공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면 사안에서 그 친구는 해제를 하고 싶었거든요.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해제를 행사하면 마지막으로 붙는 게 이거는 따로 안 쓰는데 원상회복 청구권이에요. 마지막으로 붙는 게 원상회복 청구권인데 이거를 요쪽에다 배치하는 겁니다. 동글뱅이 6번 옆에다가. 왜냐하면 특칙이죠. 부관청의 특칙으로서 548조 1항 원상회복 청구권.
근데 대부분 요거는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라고 해가지고 물권 영역에 보내는 거예요. 물권. 자, 물권 영역으로 요건 어떻게 보내는지 또 이따 물청 시스템을 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법정해제 했고, 약정해제. 약정해제. 그 유명한 565조 1항이죠.